그게 아마도 과학기술을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아니고 중도에 계신 분들을 보다 더 민주당으로 더 매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든 뭐 민생이든 복지든 뭐 외교든 안보든 보다 전문적인 영역까지 더 확보할 필요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보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색에 물들지 않는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도 그런 새로운 피가 수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그 첫 번째가 사실상 과학이었습니다. 사실 영입 대상으로서는. 과학을 할 수 있는 과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저한테 영입제의를 감사하게 해주셨고, 저는 여전히 현장에 있는 과학자로서 사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어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실 장기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있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뭐 저는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저였으면 좋겠다고 주변에 많은 과학기술계 동료 선후배님들이 추천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영입제의를 수락했습니다. 그 R&D 예산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그 R&D 예산 그거들 아마 이제 피치플레이즈로 나오실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어필하실 건지 R&D 예산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R&D 예산이 지금 1991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실 항상 증가율을 보면 항상 그러니까 플러스로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이 유일하게 감소한 해가 되거든요. 24년이. 그래서 그 감소하는 것에 물론 감소한 숫자 자체도 문제인데 저는 그 과정과 절차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누가 참여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우리나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에 그 후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졸속으로 내려버리고 현장과의 소통 없이 바로 내려꽂히는 식의 상명하달식의 정책이 계속 내려꽂힐 것인가 이걸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비단 R&D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그런 비슷한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입법기관에서 막을 수밖에 지금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R&D 예산뿐만이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런 플랫폼을 확보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군가의 독단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인 전혀 이렇게 비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이지 않은 결정이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R&D 예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들을 조금 간결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추경 얘기도 좀 맞습니다. 5% 얘기도 하셨는데 이미 24년 상반기 예산은 이미 확정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은 23년에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쭉 더 흘러가면 더 연구 현장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 수혈이라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일단 하반기에 추경 예산 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제 더 예산 복원하는 법안은 계속 생각을 하고 추진할 거고 그 외에도 올해 들어가는 예산 자체도 지금 증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영입자 되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나 뭐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의원님들도 저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그 설득을 계속할 예정이고 당장은 추경 예산 확보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청에 대한 그 후보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우주청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우주 항공 연구를 지금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주청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전문가로서 여러 번 의견을 피력했고, 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전문가들과 커뮤니티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우주청이 설립이 되었고, 본회의가 통과해서 5월 안에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주청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 안에 조직 구성원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건지 역할 분담과 사람들, 위치 등등의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려 꽂히는 지시식으로 지금 모든 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했던 바와는 지금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깜깜이로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을 새로 충원을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누구를 뽑을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기관들의 역할과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 될 것이며, 거기 상주하는 인원은 누가 될 것이며, 연구 개발은 누가 하게 될 것이며, 정말 많은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2월이니까 3개월, 2개월 안에 개청을 하겠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졸속으로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보다 천천히 차근차근히 단단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R&D 예산 한 번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 이상민 의원도 이 R&D 예산 복원에 대해서는 큰 틀은 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R&D 예산의 복원에 대한 의견은 같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상민 의원님께서 R&D 예산 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깎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지 않나요? 아니, 당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진 않습니다. 기사에도 몇 번 나오고 네네네. 있는데요. R&D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복원에 대해서는 큰 뜻을 같이 한다고 얘기를. 큰 뜻을. 네네.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다 팔로우를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이제 처음부터 제가 그 당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양 당이 만약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분쟁이 될 수 있지만, 과학은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옳은 건 옳은 거니까 그 취지에 적극 동감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반대당의 누구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협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이 되게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상민 의원이 이제 오선으로 여기에 계셨을 때 네. 정책적 미흡한 점을 좀 느꼈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과학기술 R&D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사실 유성을에 계셨으니까 사실 국회의원이셨고, 유성과학과 유성을은 과학기술 중심 도시니까 이 예산 삭감 문제에 있어서 저지를 방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셨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막지 못하셨다는 거죠. 사실상 현직에 계시면서 힘이 있으셨는데,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들 많이 유성구 을 주민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과학자를 대표하는 그래도 과학도시 유성이잖아요. 그거를 막지 못하셨다는 거죠. 네. 네, 인터뷰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